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취업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모든 궁금한 것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우리 구직자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고민 해결을 위해서 조언해 주실 두 분, 도움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취업 보게기 카페 이희정 멘토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고민이 많은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도대체 어디다 물어봐야 될까? 정말 고민 많이 하셨죠? 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요. 다음에 취업 보게기 카페창을 열어놓고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취업 보게기 카페 들어오시면요. 왼쪽 보시면 취업 Q&A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곳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올려주시면요. 우리 고민 해결사분이 읽어보시고요. 그에 맞는 해결 방안, 정보 확실하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실 겁니다. 네. 자, 이번 주 어떤 고민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십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153만의 이 취업 준비생들의 카페죠. 다음에 취업 보게기와 함께합니다. 현재 저는 이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고민들 올라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 공채가 마무리가 되면서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이 고민할 만한 그런 걸 골라봤는데요. 올해 2월에 졸업을 하셨는데 이 상반기에 구직 준비를 하셨는데 실패하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합격 소식을 듣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나머지 상반기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취업 준비 비용이라던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쓰기에도 마음이 불편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겠고 또 외국어 공부도 걱정이시고 또 취업 스터디도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거라면 가장 효율적일까요? 이렇게 올려주는데 막연한 고민인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요. 대학이 이번 주에 맞아요. 많은 대학들이 이제 종강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방학이 마냥 좀 신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지 못한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고민에도 올려주셨지만 부모님 눈치 보이니까 뭐 용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죠. 맞아요. 외국어 공부도 해야 되죠. 취업 스터디도 요즘은 참 많이 하던데 그 방학을 앞둔 막막함이 좀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주 대학원 방학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기말고사 내일만 잘 보면 끝나는데 뭐 네.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방학하는 거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자, 취업 준비가 힘든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방학이 굉장히 야속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팁 하나 주시죠. 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 성공 취업을 못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가장 힘들고 아쉬운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여름방학이요. 하반기 취업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앞으로 지금 뭘 해야 되냐라고 물으셨는데요. 먼저 상반기가 잘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 바로 자기 반성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원 전적, 몇 전, 몇 승, 몇 패를 했는지를 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지원했던 것들을 한 번쯤 평가해보시고 면접을 다녀오셨다면 면접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내가 잘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한 게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반성을 했다면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요. 네. 무엇이든 이제 집중해야 될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학인데 집에서 있고 용돈을 받아서 쓰는 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준비를 잘해서 취업을 잘 하신다면 오히려 나중에 부모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정이 어려워서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원 분야와의 연관성이라든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이러한 강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좀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성의 시간. 왜 내가 상반기에 취업이 안 됐을까? 좀 반성의 시간을 가진 후에 이왕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면 업무와 좀 연관성이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시간적인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짜는 게 좋을까요? 네,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맞아요. 외국어 성적에 또 이제 취업 준비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모든 걸 다 하면 좋지만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아르바이트를 결심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6월하고 7월 정도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좀 경험을 쌓으시고요. 마지막 이제 8월은 9월 채용을 대비해서 자기소개서를 점검하고 취업 스터디를 이때 운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항상 그 시기에 닥치는 시련도 있고요. 그 네. 시기에 해야 할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걱정도 되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막막하기도 하고 만감이 좀 교차하시겠지만 힘내셔서 알찬 방학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여름방학 어떻게 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좀 그런 성공 여부가 하반기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인생 곱셈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 찬스가 와도 자신이 0이면, 제로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잡는다면 무한배로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살펴볼 이 고민은요. 제목이 생산직 성적 관련입니다. 이분은요, 이번에 5월에 전역을 하셨습니다. 22살의 청년이시라고 하는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입대를 해서 취업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 카페도 오늘 가입했다고 하시는데, 등업이 빨리 되셨나요? 네, 근데 이 LG나 현대, 삼성 같은 대기업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고 싶으신데, 이 생산직 고졸 학력을 뽑을 때 지원하려고 하는데 상반기 이미 다 간 것 같다. 하반기에 언제쯤 공고가 뜨는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스펙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고졸 학력의 생산직 어떤 스펙을 갖춘 게 좋을까요? 그러게요. 카페를 가입하자마자 고민부터 올려주신 거 보니까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시는지 알 것 같은데 군 제대 후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막막함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목표는 대기업 생산직인데 네. 고졸 학력 후반기 공고 시기 또 스펙에 대한 질문이죠. 개그는 했지만 또 성적이 낮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요. 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하는 경우는 이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고졸 생산직을 원하시고 계신데 스펙이 어떻게 될까요? 네, 고등학교 졸업에 관한 이제 정보를 많이 얻는 게 사실 조금 네. 어려운데요. 네. 이 친구는 아무래도 군 생활을 마치고 나서 열의에 가득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본인이 학교라는 소속감이 없는 게 불안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일단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지가 없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업계인지 인문계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답변 달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질문 내용만으로 좀 보시면 먼저 불안감을 조금 없애드린다면 성적이 낮습니다라는 고민을 주셨는데 고등학교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요. 성실함과 꾸준함이 굉장히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각결석 안 한 개근을 하셨다는 부분은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남자로서 병역 의무를 마쳤다는 것 또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기업 생산직은 공채보다는 이제 수시 채용으로 좀 채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자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채용이 진행됩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종종 매일매일 한 번씩 취업 포털에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등록해 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 혹은 이틀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셔서 채용 공고를 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하반기 채용은 9월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제대 후에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실 때는 방학 기간, 학생들의 방학 기간이죠. 이 정도 기간 동안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해서 경험을 좀 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지 2년이 지났지만 군대를 다녀오셨는데 고등학교 은사님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내에는요 진학과 취업 이 부분에 관련된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졸업 이후라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겠지만 취업을 하기 위한 용기죠. 한번 용기 내서 학교 찾아가 보시면 또 도움 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그런 게 같습니다. 있군요. 네. 예. 자, 그래요. 멘토님 말씀처럼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가 일단 조금 부족합니다. 인문계에 나오셨는지 실업계를 졸업하셨는지 그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이면 더 성실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의 상황 좀 더 자세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진로를 정하시고 목표를 정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사님도 좀 찾아뵙고 여러 멘토분들에게 조언을 좀 구하는 것부터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 제대 후에 지금의 마음이나 열정을 잊지 말고 준비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대기업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시 채용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 원하는 채용 분야에 자신에게 맞는 그런 회사가 있는지 좀 잘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전역하신 지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을 또 살펴볼 텐데요. 다음 고민은 이미 은행에 다니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 은행 둘 다 다녀보신 분, 대기업의 고충 좀 알려주세요. 이게 제목인데요.
이미 은행에 다니고 계신데요. 솔직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오토화 써주셨네요. 네, 영업 서비스 실적, 압박, 업무 환경 모든 면에서 안 맞는다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런데 은행을 퇴사하고 대기업에 가면 어디서 이분을 붙여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서 또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 싶네요. 대기업 다니신 분들 고충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글을 쓴 게 얼마나 이제 숨이 막히고 그러면 이제 오타까지 냈을까요? 그냥 숨이 턱 막히면서 오타가 난 거죠. 예. 그러게요. 뭐 은행이 일반적으로 참 뭐 좋다고 하죠. 좋은 안정적이고 직장으로 알려져 좋다고 있죠. 네. 하는데 근데 그럼 뭐 합니까? 개인적으로 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예,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적 압박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예, 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 너무 배부른 고민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럴 수 분들도 있죠. 분명히 있을 수 그럴 수 있어요. 있죠. 하지만 예. 관점의 차이가 다 있는 거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게 대기업으로 옮기고 싶은데 거기는 또 어떤 점이 힘든 게 기다리고 있을지 뭐 이런 점입니다.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멘토님. 네. 이분이 아무래도 행원을 목표로 했다면 굉장히 취업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분에게 조언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은행이 아니면 대기업 이 부분을 좀 선택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아무래도 막연히 은행이나 대기업이라는 후광 효과를 보고 기업을 선택하진 않았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경만을 보고 선택했다면 이제 업종 특성상 불가피하게 이제 영업 실적의 압박까지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질문을 보면요, 그만둘 용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기업도 본인이 힘들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도 어떤 게 힘든지 알고 다시 다닐 의지인지 이직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도 좀 본인 스스로 정리가 좀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어떤 일이든 다 힘들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의 목적이 좀 분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일의 재미를 좀 찾는다거나 혹은 이제 대기업 행원 이 부분을 좀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급여 부분에서 좀 염두를 해두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런 부분에서 좀 만족을 하셨다면 다른 여가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신다든지 해서 내가 회사를 다니는 목적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도 저는 이런 케이스가 딱 제 주변에 있거든요. 아, 좋은 그래요? 은행에 네. 취직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은행 업무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시고 무작정 그만두고 이제 다른 기업에 좀 시도를 하셨는데 최종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기업도 업종에 따라서는요, 굉장히 힘들고,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도 영업에 대한 부분의 압박이 있죠.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고민을 좀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은행의 복지나 여러 가지가 좀 좋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대기업 중에서는 이에 못 미치는 회사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규모나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본인이 처음 은행을 선택했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셨지 않나 싶어요. 그때 그 마음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내가 내 하는 일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처음 은행을 선택했던 그 마음은 간절했을 겁니다. 네. 그 초심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래요. 일을 하는 목적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취업 보기 카페 이희정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